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LA 카운티 지역의 백신 접종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교직원과 마켓 근로자 등 필수 업종 종사자들인데 모두 120만 명이 대상입니다. 이유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이 오늘 교직원과 마켓 종사자 등 120만 명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확대했습니다. 가장 우선순위에 든 것은 교직원들입니다. 1년여 동안 이어진 온라인 수업을 대면 수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교직원 범주에는 데이케어와 유치원 교사뿐 아니라 초중고등학교 교직원, 대학 교수들도 포함됩니다. 의료진은 아니지만 응급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경찰과 보안관, 응급구조사와 소방대원 역시 이번 접종 대상에 속했습니다. 식품업계 종사자들 역시 접종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식당을 운영하거나 근무하는 종업원들도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고 식자재를 유통하는 도매업이나 마켓 종사자들 역시 백신 접종이 가능합니다. 항만이나 육로를 통해 식품을 통관시키는 업무를 보거나 육가공 등 축산업 종사자들도 접종 대상자에 속합니다. 백신 접종 대상이 확대됐지만 물량 부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1차 접종 대상자로 분류된 의료계 종사자, 그리고 65세 이상 시니어들의 2차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 대상자가 확대돼 백신 부족 현상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 역시 백신 공급량이 지금보다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경우 접종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은 지역별로 지정된 병원과 약국, 그리고 임시접종소에서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2차 접종 모두 별도의 온라인 예약이 필요한데 거주지 확인과 직업을 확인해야 예약이 승인됩니다. 체류 신분에는 문제가 없지만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은 요구됩니다. 백신 접종 대상 확대로 집단 면역력 형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갈 것이라는 희망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신 물량 수급 문제는 하루빨리 해결해야 될 과제로 남았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첫 공식 석상에서 4년 뒤 대선 재출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한간에 돌던 신당 창당 가능성은 부인했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수 정치행동회의 CPEC이 열린 플로리다주 올랜도는 성조기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팜플렛이 거리를 수놓았습니다. 2024, what do you reckon? You really are asking that question? I hope to see him before that. He's running. Is he ready to go take on the battle and finish what President Trump started? 청중들의 열렬한 박수와 환호 속에 무대에 오른 트럼프 전 대통령. CPAC, do you miss me yet? Do you miss me? We began it together 4 years ago, and it is far from being over.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2024년 대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새로운 신당 창당에 대한 이야기도 많았지만 신당 창당설은 부인했습니다. We have the Republican Party. It's going to unite and be stronger than ever before. I am not starting a new party.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반란 세력에게도 일침을 가했습니다.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던 공화당 상하원 의원 17명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하며 다음 선거에서 이들 모두를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선 조 바이든 행정부를 거침없이 비난했습니다. Joe Biden has had the most disastrous first month of any president in modern history. That's true. Already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proven that they are anti-jobs, anti-family, anti-borders, anti-energy, anti-women, and anti-science. 이날 청중들은 USA와 4년 더를 외치며 트럼프에 대한 지지를 보냈습니다. CPEC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95%는 공화당이 트럼프의 정책과 의제를 계속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설을 아예 무시할 방침입니다. 지지도 60%인 바이든 행정부가 지지율 33%인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맞설 이유가 없다며 경기 부양책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존슨앤존슨의 코로나19 백신이 내일부터 미 전역에서 접종을 시작합니다. 기존 화이자, 모더나와 함께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판도를 바꿀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지난 토요일 자문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존슨앤존슨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이어 어제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자문기구인 예방접종자문위원회도 접종 권고를 승인했습니다. 당국의 승인이 완료된 직후 존슨앤존슨 백신은 1차 생산 물량 400만 회분이 이미 미 전역으로 배포되기 시작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이번 주 38만 회분의 존슨앤존슨 백신을 공급받을 예정입니다. 여기에 대해 FDA는 3월 말까지 추가로 1,600만 회분의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접종은 각 주마다 빠르면 내일부터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백신은 현재 접종 장소 접근이 여의치 않은 외곽 지역 또는 시설 등을 중심으로 우선 배포될 예정입니다. 미국 내 세 번째 백신인 존슨앤존슨 백신은 현재 접종이 이뤄지고 있는 화이자, 모더나 백신과는 달리 한 번만 접종해도 예방 효과가 있고 극저온이 아닌 상온에서도 보관이 가능한 만큼 백신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한편 내일부터 접종을 시작하는 존슨앤존슨 백신의 예방 효과와 관련해 여러 잘못된 정보들이 돌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해 공급되는 백신 모두가 안전성과 예방 효과가 모두 확실한 만큼 선택을 고민하기보다 우선 가능한 백신을 접종받는 것이 권고됩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어제 ABC와 NBC, CNN 등 방송에 출연해 현재 미국 내에서 공급되는 세 가지 백신 모두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다른 백신을 기다리기 위해 접종을 지연하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3차 임상시험 결과 존슨앤존슨 백신의 예방 효과는 66.1%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승인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이 임상시험에서 각각 94%와 95%를 기록한 것과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기 전에 임상시험을 마친 것인 만큼 예방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반면 존슨앤존슨 백신의 경우 미국과 남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4만 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이 이뤄졌는데 미국 내 임상시험에 따른 예방 효과는 7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체 평균치와 미국 내 예방 효과 모두 일반적인 독감 예방 백신보다 우월한 수준이고 특히 중증 예방 효과가 85%에 달하는 만큼 존슨앤존슨 백신의 효과가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mRNA 방식의 신기술인 화이자, 모더나와 달리 존슨앤존슨 백신은 기존 독감 백신과 비슷한 방식으로 개발됐기 때문에 안전성 측면에선 오히려 더 충분히 검증된 백신이라는 설명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와 의회가 오는 3월 말부터 저학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대면 수업을 재개하겠다는 방침을 확정지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주의회 지도부는 오는 3월 말까지 대면 수업을 재개하는 학교들의 추가 예산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합의된 지원금 규모는 모두 66억 달러에 달하는데 이 중 3분의 1에 달하는 20억 달러는 대면 수업을 재개하는 학교들에만 집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합의가 학교들의 대면 수업 재개에 강제성을 지닌 것은 아닙니다. 대면 수업 재개는 어디까지나 각 교육부 권한인데 주정부와 의회의 합의 도출로 대면 수업 재개가 탄력을 받게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동안 교사들의 백신 접종과 정부 차원의 추가 지원을 강조해왔던 교육부들 역시 교사들의 백신 접종이 시작된 시점에서 이번 합의까지 나와 대면 수업을 거부할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주 전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도 학교 문을 열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가장 심각했던 LA 카운티마저도 최근의 확진자 추세로는 머지않은 시기에 퍼플에서 레드 등급으로 하향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정부의 추가 예산을 배정받기 위해선 각 교육군은 최고 위험 등급이 퍼플 등급에 속하더라도 최소 유치원부터 2학년까지의 대면 수업을 재개해야 합니다. 만약 카운티별로 레드 등급에 진입하면 해당 교육구들은 초등학교는 물론 중고등학교까지도 저학년을 중심으로 대면 수업을 재개해야만 합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결국 자신의 성추문 의혹과 관련해 사과했습니다. 코로나 사망자 축소 발표에 이어 성추문 논란까지 터져나오며 쿠오모 주지사는 한순간에 거물급 정치인에서 성범죄 수사 대상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뉴욕 KBTV 이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타임스, 버스턴 포스트 등에 따르면 쿠오모 주지사는 28일 발표한 성명에서 최근 며칠 사이에 제기된 이딴 성희롱 의혹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둔감하거나 지나치게 개인적일 수 있었음을 이제 알게 됐다면서 내가 한 말 중 일부는 성희롱으로 오인됐음을 인지했다고 시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만 누구와도 부적절하게 접촉한 적이 없으며 장난치려는 의도로 사람들을 놀리는 농담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전날인 27일 자신이 꾸린 독립조사위원회에서 사실관계를 조사받겠다는 꼼수를 쓰려다가 이마저도 불발됐습니다. 정치권에서 즉각 독립조사위의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뉴욕주 검찰이 개입할 것을 촉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쿠오모 측은 한 발 물러서 뉴욕주 검찰총장 등이 독립조사위를 꾸리도록 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재차 물거품이 됐습니다. 당사자인 레티시아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쿠오모 측 제안을 즉각 거부하고 진정한 독립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쿠오모 주지사는 전 보좌관에 이어 전 비서까지 성희롱 피해를 폭로하면서 민주당 안팎의 사퇴 요구에 직면했습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쿠오모 주지사의 전 비서 셜렛 베넷이 쿠오모 주지사가 성생활에 묻는 등 성희롱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작년 6월 5일 주의회 이세당 주지사 사무실에서 단 둘이 있을 때 성관계를 맺는데 상대편 나이가 문제되는지를 묻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쿠오모 주지사 측은 즉각 성명을 내고 부적절하게 행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하루 만에 이를 반복하고 사과 성명을 발표한 것입니다. KBTV 뉴스 이창원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LA 경찰국은 오늘 새벽 4시 50분 4500 웨스트 올림픽 블루버드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40대 남성은 흉기에 찔려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30대 남성으로 보고 주민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오늘 새벽 LA 한인타운 인근 101번 프리웨이에서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시신의 성별이나 연령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고속도로 순찰대 CHP와 LA 경찰국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매주 진행됐던 LA시 거리 청소가 오늘부터 매 2주에 한 차례 진행됩니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직원 감축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거리 서비스부 웹사이트 streetla.lacity.org/스와이핑에서 이름과 주소,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위안부를 매춘부로 규정한 마크 램저 교수를 미쓰비시 일본 법률 연구 교수라고 지적하고 체인지.org에 미쓰비시 제품 불매운동을 전개하는 청원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남가주 평균 휘발유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평균 휘발유 가격은 0.9센트 오른 갤런당 $3.74로 지난 1919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0.4센트 오른 갤런당 $3.72로 LA와 마찬가지로 지난 1919년 12월 이후 최고치로 집계됐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